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토크 3강 이집트 기하학과 그리스 기하학을 비교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 앞에 고대라는 게 붙어야겠죠. 고대. 자, 먼저 고대 그리스 기하학에 영향을 준 고대 이집트 기하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국가에서 발전한 기하학은 매우 실용적이고 훌륭한 것이었다. 자, 실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대부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을 뿐 도용 자체를 연구하는 일에는 등한시했다. 자, 문제 해결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농지가 유실이 되죠. 그러면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물이 빠졌을 때 그 땅을 다시 측량을 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오, 땅이란 지오와 메트리, 측량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기하학의 유래는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한 거 다 기억나시죠? 자, 어했던 이집트의 그 기하학은 대부분 현실 생활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하학이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다시 고대 그리스 기하학과 비교할 때 다시 오긴 설명드리고요. 자, 다시 이제 실용적인 거에 대한 설명. 자, 고대 이집트 기하학의 실용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던 이집트 기하학은 기원전 1600년경에 제작된 아메루스 파피루스. 자, 아메루스 파피루스에 이제 수학 문제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실용인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내려가 볼게요. 자, 아메루스 파피루스인데 아메루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메스. 그쵸? 아메스 파피루스죠. 아메스인데, 자, 아메스 파피루스는, 자, 아메스는 사람 이름이고, 사람이니까 직책이 있었겠죠? 그 당시 서기관. 뭐,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등급이 높은 뭐 승려일 수도 있고요. 그쵸? 승려라는 건 뭐 종교에 관련된 뭐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글을 쓸 수 있어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메스가 왜 이 파피루스의 수학 문제를 기록했냐면, 앞으로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견습 공무원들에게 실용적인 수학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메스 파피루스에 수록된 문제들은 무엇이 실용적이라는 거냐면, 뭐 직사각형의 면적, 이게 뭐 땅의 면적이 되겠죠. 내가 농토를 잃어버렸다든지.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땅도 측량을 했어요. 만약 사각형을 측량한다면 삼각형을 두 번 측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측량을 했고, 그 면적을 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실된 농토의 면적을 정확하게 구해줘야 된다는, 그쵸?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메스 파피루스에 담겨있는 기록된 수학 문제들은 매우 실용적이었다. 그쵸? 뭐 입체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메스 파피루스에 수록된 문제 중에서 도용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왜 실용적이냐? 유실된 땅의 넓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나 가서 내 땅이라고 측량을 하면 다툼이 나겠죠. 그래서 국가의 공무원이 가서 땅을 측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대 그리스 기하학이 실용적이라는 거를, 고대 이집트 기하학이 실용적이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하고,
고대 그리스 기하학으로 넘어가는데 고대 그리스 기하학은 왜 실용적이지가 않을까? 논증적일까? 그거를 또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아까 읽지 않은 내용인데 고대 그리스 기하학은 이집트 기하학과 달리 뭐죠? 자, 먼저 공리가 있어야겠죠. axiom. 그쵸? 자명한 어떤 원리. 그쵸?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그게 성립이 됐을 때 정의, definition을 내리고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참으로 증명된 명제는 theorem. 그쵸? 명제는 proposition이고 theorem은 정리가 되겠죠. 그쵸? 이론으로 증명을 통해서 어떤 이론으로 결정이 된 정리, theorem이 됩니다. 자, 이런 게 논리적 체계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집트에서는 실용적인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와 공리, 증명, 그쵸? 명제, 그 다음에 정리 이런 식으로 체계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요 밑에 제가 고대 그리스 정리한 쪽으로 다시 텍스트를 내려와 보면 자, 고대 그리스 기하학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대 이집트는 이런 측정 원리를 해서 실용적으로만 썼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고 보편적이고 간단한 법칙으로 발전시킨 것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이 개발한 토지 측량, 이게 지오메트리죠. 그 기술은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전파되었는데 실용적인 이집트인과 달리 그리스인은 여기에 철학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연역적입니다. 이 연역법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그 연역의 예는 뭐냐면 첫째 공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명한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증명을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걸 연역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하학에서 공리, 정의, 명제, 증명, 정리, theorem. 자, 이런 체계로 가져가는 게 논증적인 기하학이 된 것이고 또한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연역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의 수학은 실용적이고 고대 그리스 기하학은 논증적이라는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보면 철학의 아버지,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로 나옵니다. 탈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만물의 근원은 뭐 물이다. 그 탈레스. 자, 기원전 625년에서 기원전 547년. 아까 다시 올라가 보면 아메스 파피루스는 기원전 1600년 전인데요. 자, 우리가 최초의 수학자라고 했었던 그쵸? 탈레스 1000년 후의 인간이에요. 그쵸? 그러므로 당연히 이집트의 기하학이 고대 그리스로 전파됐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메스 파피루스는 기원전 1600년 전. 그 다음에 최초의 수학자인 탈레스, 그리스의 탈레스는 기원전 600년 전, 1000년 이후의 인간.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수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도 붙는 거고요. 또 철학의 아버지 시조라고 하죠. 이거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탈레스한테 붙여준 명칭입니다. 철학의 아버지. 자, 그러면 어머니도 알고 있듯이 탈레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아시다시피 도형의 면적이 아니라 입체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부피를 구하려면 높이가 있는데 일단 이집트 사람들이 이 높이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아시듯이 고대 그리스 사람은 어떤 비례관계, 그쵸? 자, 요 피라미드 입체를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h, 이 height, 높이는 몰라요. 근데 이 탈레스가 요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죠.
이 막대기의 길이는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1m짜리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요 그림자 늘어진 요 길이도 측량할 수 있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거는 자루 잴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측량할 수 있는 거는 지팡이의 높이와 길이와 그 그림자의 길이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삼각형과 이 피라미드 삼각형을 비례식으로 구해가지고, 그쵸? 이 높이를 구했다라는, 그쵸? 이 일화는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자, 최초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탈레스는 고대 이집트의 아메스 파피루스 수학 기록보다 1000년 후에 나온 기록이라는 거. 그래서 이집트가 그리스에 수학을 기하학을 전달해 줬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피라미드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예요. 이집트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그쵸? 그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한 거고,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텍스트로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은 실용적이다. 또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은 논증적이다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그림으로 한번 또 입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용과 논증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실용은 이집트라고 했으니,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거 이집트의 신의 모습이죠. 이렇게 머리에, 그쵸? 뭐, 자칼일 수도 있고, 뭐, 늑대일 수도 있고, 또 새, 그쵸? 팔콘일 수도 있고, 그쵸? 독수리나 뭐, 팔콘. 뭐, 그런 류의 그 머리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신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1큐빗이라는 단어, 그 단위로도 사용했고, 손의 길이, 그쵸? 발, foot, 우리 fit죠. 그 다음에 한 걸음 할 때 one pace. 자, 이런 식으로 측정 단위를 썼고요. 고대 이집트의 one cubit,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는 지금으로 보면 523.5mm입니다. 대략 한 50cm가 되죠. 자, 우리는 큐빗이란 단위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큐빗은 고대 로마로 넘어가서 뭐 로마에서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측정 단위가 444.5mm라고 했고, 페르시아에서는 500, 딱 떨어지네요. 500mm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 단위도 있고요. 고대 이집트의 실용적인 수학은 또 거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프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knotted cord, 그쵸? 매듭이 지어진 코드입니다.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용적이라고 하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유실된 나일강이 범람한 땅이고요. 자, 좀 물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땅의 넓이, 면적을 잴 때 이 코드를 가지고 매듭이 있는 코드를 삼각형으로 측량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삼각형을 또 합치면 사각형이 되니까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해서 측량을 했던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매듭이 있는 코드를 보면 Ancient Egypt Square Tool, 그쵸? Square, 면적을 재는 툴을 항상 이 코드를 쓴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역시 여기서 삼각형인데, 자, 길이를 측정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3이고 이거는 4이고 5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자, 이집트의 실용적인 기하학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그리스로 넘어오면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자, 눈금 없는 자, unmarked straight edge. 자, 눈금 없는 자와, 자, 중심이 있으면 원을 그릴 수 있는, 직선과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파스. 직선은 unmarked straight edge이고요. 원을 그릴 때는 컴파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대 그리스 기하학이 논증적이라는 것은 눈금 없는 자이기 때문뿐 아니라, 자, 연역적 체계 설명드렸죠?
공리가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사실, 자명한 사실, 그 다음에 definition, 명제, 증명, 정리. 정리는 theorem이죠. 자, 이런 체계로 가는 연역적 체계로 갔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수학은 논증적 기하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수학 토크를 해야겠죠. 퀘스천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하학과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 간단히 얘기하면 실용 기하학과 논증 기하학이죠. 자, 뭐 어머니 지인이 주변에 다른 학부모 엄마가 고대 이집트 기하학과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특징은 뭔 줄 알아?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걸 기억해서 설명하셔도 되고, 제가 강의한 내용을 기억해서,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하는 거 좋죠. 고대 이집트는 실용 기하학이고 고대 그리스는 논증 기하학이야. 그쵸? 야, 그 어려운 말 같은데 그게 좀 뭐니? 그러면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고대 이집트는 로프와 패그. 로프는 아까 그 코드 있죠. 매듭이 묶여준 코드를 둘둘 말았기 때문에 로프라고 할 수 있고요. 패그는 자, 땅을 측량할 때 저 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말뚝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로프와 여기 말뚝을 박은 걸 패그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말뚝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또 패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대 이집트는 간단하게 한 단어로 설명하면 로프와 패그이고, 그쵸?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unmarked straight edge와 compass입니다. 자, 눈금이 없는 straight edge와 compass. 자, 그 차이로 답을 하면 되고, 그거를 모르는 분이 계시면 제 강의를 수학 토크에서 강의를 찾아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제가 로프와 패그라고 했는데 고대 이집트 수학은 자, 그것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코드, 매듭이 있는 코드는 로프같이 둘둘 말아서 가져가고요. 그쵸? 땅을 측량하려면 이게 무지 길어야 되니까 둘둘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말뚝을 박아야 되는 건 패그. 자, 패그 말뚝은 우리가 보통 보면 텐트를 칠 때 이렇게 꼽는 것도 패그죠. 자, 이것도 패그고 요런 말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측량할 때는 요런 패그를 썼다. 로프와 패그. 이게 고대 이집트 실용적 기하학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이 로프와 패그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스에 전달해준 기하학이 궁금하신 분은 자, 구글 검색어에서 엄마의 수학 레시피, 자, 엄수래라고 하죠. 자, 엄수래 치시고 기하학 치시면은 동영상 강의가 나옵니다. 아니면 엄수래 3-4 세 번째 단원의 4강 엄수래 3-4를 치면 여기 유튜브 주소가 있는데 요거 모르셔도 구글에서 찾아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대 이집트 수학은 실용적이고 고대 그리스 수학은 논증적이라는 거를 텍스트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